안녕하십니까. 군함국입니다. 조선기사 기출문제 풀이 짤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동영상에서 다룰 문제는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조선기사의 객관식 문제 100문제 나온다고 했고 총 5과목 본다 그랬죠. 그 5과목 중에서 조선공학 일반이라는 과목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선공학 일반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선박계산이라는 과목에 해당되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만 제가 발췌를 했고요. 그렇게 발췌를 해도 문제수가 많아서 그 중에서도 우선은 선박을 표현하는 주요 용어나 배수량과 선형계수, 선형의 표현에 관련된 이 문제들만 추려서 이번 짤강에서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짤강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상세한 설명은 웬만하면 안 하고 풀이 위주로 할 것이고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제가 선박계산 짤강 따로 올려뒀죠. 그걸 보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 선박계산 짤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길지 않으니까요. 그거 먼저 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기 번호가 뭐 1, 2, 3, 4 그렇게 순서대로 편집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번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문제만 함께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길이가 55m, 폭이 13m, 흘수가 6m이고 중앙 횡단면 계수 CM이 0.8, 배수량이 3,000톤인 선박의 주형 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예, 뭐 어렵게 보이지만 짤강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주형계수 CP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모두 다 같은 식입니다. AM, 요거는 중앙 횡단면 넓이입니다. 선박의 중앙 횡단면 넓이 곱하기 선박의 길이 분의 선박의 배수 용적, 볼륨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혹은 선박의 폭 곱하기 홀수 곱하기 CM, 이게 중앙 횡단면 계수죠. 곱하기 길이, 선박의 길이 분의 선박의 배수 용적, 볼륨입니다. 부피,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B 곱하기 T, 폭 곱하기 흘수 곱하기 중앙횡단면 계수 곱하기 길이 분의 길이 곱하기 폭 곱하기 흘수 곱하기 방형계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혹은 중앙횡단면 계수분의 방형계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 식 중에 어떤 것을 써야 하는가? 자, 보십시오. 길이가 55m죠. 이게 L입니다. 폭은 13m, 이게 B입니다. 흘수는 6m, 이게 T입니다. 지금 보세요. LBT가 주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LBT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횡단면 계수 0.8, 이것도 주어져 있죠. 이것 분의 배수 용적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배수 용적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배수량이 3,000톤인데 해수의 비중, 밀도는 1.025톤 퍼 미터 세제곱이므로 이 배수량을 해수의 비중으로 나누면 배수 용적이 되고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이 55m 대입하고 폭 13m 대입하고 홀수 6m 대입하고 중앙 횡단면 계수 0.8 대입하고요. 그 다음 볼륨에는 3000을 1.02로 나눈 것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형 배수량 65,000톤, 길이 210m, 선폭 30m, 깊이 18m, 흘수 12m인 배가 있다. 방형계수로 보아 어느 배에 가장 가까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선 방형계수부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계수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선박의 길이 210m, 선박의 폭 30m, 그 다음에 선박의 깊이 아닙니다. 요거는 속임수라고 보면 돼요. 흘수, 여기 흘수 12m 넣고 그 다음에 배수 용적이죠. 이건 배수량을 1.025로 나눈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계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방향계수만 보고 어떤 선박인지 어떻게 아느냐?
방향계수는 선박의 뚱뚱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방향계수가 0.8 이상이 되면 좀 뚱뚱한 선박, 0.5에서 0.6 정도 되면 뭐 날씬한 선박이죠. 0.34 정도 되면 진짜 날씬한 선박입니다. 뚱뚱한 선박은 좀 느리게 가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선박이고요. 방향계수가 작을수록 빨리 가고 날렵한 선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계수가 광석운반선입니다. 광석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광석 되게 무겁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CB가 정말 큽니다. 0.8 이상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고속 컨테이너 선이나 전기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짐도 싣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0.5에서 0.6 정도의 값을 가지고요. 구축함은 정말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적과 싸우는 그런 군함이기 때문에 0.3 후반, 뭐 한 0.34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향계수 계산해 보시고 이 중에서 맞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배의 길이 방향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기적인 회전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배의 길이 방향을 중심축으로 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 배의 폭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 배의 길이 방향이 있고요. 배의 높이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배의 길이 방향을 중심축으로 하여서 주기적인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회전 왕복. 그러니까 병진 왕복 운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회전 왕복 운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정면에서 그려보면 선박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선박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롤링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답은 롤링 운동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형 계수 중에서 배수 용적의 배 길이 방향의 분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계수는 이렇게 물었죠. 자, 이 문제의 뜻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수 용적, 이게 뭡니까? 배수 용적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그림은 지금 선박의 전체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니고 물 밑에 잠겨 있는 부분에 부피만 딱 떼서 그린 겁니다. 요걸 배수용적이라고 하죠. 그쵸? 요 물 밑에 있는 이 부분의 부피. 자, 이 배수용적의 배 길이 방향의 분포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을, 이 부분을, 이 배수용적을 정확하게 위에서 보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배는 좀 과장해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 혹은 어떤 배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배수용적이 뒷부분에 약간 몰려있죠. 앞부분은 날씬하고. 혹은 이런 배는 배수용적이 앞부분에 몰려있고 뒷부분은 날씬하고. 그쵸? 혹은 이런 선박은 뒷부분이나 배의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이나 배수용적의 배의 길이 방향 분포가 일정하겠죠. 자, 그런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배의 길이 방향의 분포 상태인데요. 그럼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계수가 무엇이냐? 자, 요 길이 방향 분포 상태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박의 중앙 횡단면이 있어요. 중앙 횡단면, 딱 중앙 횡단면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1이라고 보겠습니다. 1, 숫자 1.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선박의 길이가 0에서부터 L까지 됐을 때 이 딱 중앙에서의 이 횡단면의 면적을 1이라고 본 겁니다. 1이라고. 그쵸? 그러면 어때요? 선박의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횡단면의 넓이는 0이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0이 되고요. 선박의 가장 뒷부분은 뭐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한 이 정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중앙 횡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 단면을 그리면, 단면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자, 요 그래프에서 요 단면적의 비율과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 직사각형의 면적과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 주형계수라는 것입니다. 주형계수. 요 주형계수를 CP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곡선을 CP 커브라고 합니다. CP 커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곡선을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 뒷부분이 뚱뚱하니까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예. 0이 뒷부분입니다. L이 앞부분이고요. 이런 선박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래프가 뒤는 날씬하고 앞부분이 뚱뚱한 이런 식으로 CP 커브가 그려질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CP 커브가 그냥 변함없이 이렇게 딱 그려질 겁니다. 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CP 커브를 그려보면 배의 길이 방향 분포 상태를 배수 용적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CP는 우리가 주형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 선박의 수선간 길이는 자, 단 해수의 비중은 1.025 톤 퍼 미터 세제곱으로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어진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중앙 횡단면 계수가 주어졌고요. 방형 계수 CB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 아래 부분에 중앙 횡단면적 요게 A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450m 제곱으로 주어졌고요. 해수에서의 배수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CB가 주어졌으니까 CB의 식을 한번 보면 CB의 식을 보면 L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걸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CB는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요거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배수 용적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배수량을 해수의 비중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B 곱하기 T를 아직 모르죠. B 곱하기 T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보십시오. 중앙횡단면 계수가 주어졌죠? 중앙횡단면 계수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앙횡단면 계수 주어졌죠? 0.9라고. 그 다음에 수선 하부의 중앙횡단 면적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B 곱하기 T를 여기서 계산할 수 있고 그걸 이 부분에다 넣으면 선박의 길이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정답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 100m, 배수량 2100톤, 흘수선 아래의 중앙 횡단 면적 42제곱미터인 배가 해수에 떠 있을 때 해수의 비정은 1.025죠. 이 배의 주형 비척 계수는 얼마인가? 주형 계수 CP. 자, CP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주어진 게 뭡니까? 선박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선박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그쵸? 그 다음에 흘수선 아래 중앙 횡단 면적 CM, 이걸 AM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AM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알면 되겠죠. 이 배수 용적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배수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배수 용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CP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체수선이 곡선으로 나타나는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워터라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워터라인을 선체수선이라고 하는데 워터라인이 무엇이냐면요. 자, 선박이 보이시죠? 선박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지금 뭐 반폭만 그렸습니다. 선박은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폭만 그리는 경우도 흔해요. 그래서 요 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선체 수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보세요. 이렇게 수면하고 평행한 어떤 평면을 딱 그렸을 때 요건 지금 베이스 플레인, 즉 선체의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선박하고 교차하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평면을 약간만 올립니다. 약 1m 정도 올린다고 해볼게요. 그리고서 요렇게 평면을 하나 더 만들면 이 평면하고 이 배하고 교차하는 그런 선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어떤 선입니까? 요 선이죠, 이 선. 조금 더 올려서 그리면 요 선.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좀 더 올려서 그리면 요렇게. 그래서 선박의 측면에, 그러니까 선박의 측면을 이렇게 둘러서 수선면하고 평행하게 그려진 그 선을 선체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체 수선을 선박의 라인즈, 선박의 도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면, 선박의 라인즈에 표현을 해보면, 자, 이 선박을 정면에서 보겠습니다. 선박을 정면에서 보면 선박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랬을 때 이 선체 수선을 여기에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건 직선입니다. 직선. 그쵸? 그래서 정면도에서는 직선으로 보이니까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옆에서 보겠습니다. 이 선박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선박이. 이렇게 선박이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선체 수선을 그려보면 역시 이것도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면에서 본 측면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박을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박을 위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이 선체 수선들을 쭉 그려보면 여기 보이는 이 선들 있죠. 요 선들. 그 다음에 요 선. 그쵸? 그 다음에 이 선, 이 선, 이 선, 요 선. 여기 보이는 모든 선들이 다 워터라인, 선체 수선입니다. 즉, 위에서 본 것. 위에서 정확하게 내려다 봤을 때의 그 도면, 그 도면에서 선체 수선이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도면을 우리는 반폭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선박의 트림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트림은 뭐라고 했어요?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앞뒤로 기울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박을 기울여서 그리기도 하지만 수선면을 기울여서 그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뒤에 아주 무거운 물체가 실어져 있으면 선박 뒤가 가라앉겠죠. 그러면 수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이게 물입니다. 요게 수선면, 요게 물이니까 선박의 선수 부분이 들리고 선미 부분은 뒤쪽으로 가라앉겠죠. 여기에 무거운 물체가 실려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트림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박이 앞이나 뒤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이나 뒤로 기울어져 있으면 트림져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얼만큼 트림져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5도 기울어져 있으면 5도 기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박의 트림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각도로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이렇게 선박의 선미 부분과 선수 부분에 수선을 그어서 보세요. 여기에 이 수선에서 만나는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선미 수선에서 만나는 이 점이 있죠. 이 점과 이 점의 높이 차이를 미터로 표현을 한 것을 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아시겠죠? 봅시다. 선수 흘수와 선미 흘수의 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요 선미에서 측정한 물속의 깊이 이게 선미 흘수입니다. 그쵸? 다음 선수에서 측정한 요게 선수에서 측정한 물속에서의 깊이 이것이 선수 흘수죠. 그래서 선미 흘수하고 선수 흘수의 차이가 바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선미 흘수와 선수 흘수의 차이가 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단면적 곡선 Sectional Area Curve로부터 구할 수 있는 선형 계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본 짤강, 지금 듣고 있는 이 짤강의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단면적 곡선이란 무엇입니까? 선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선박의 중앙 횡단면 이렇게 그렸죠. 이 중앙 횡단면에
넓이를 1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박을 길이 방향으로 0에서부터 L까지 이렇게 그렸을 때 중앙에서의 단면적을 1이라고 하고요. 그쵸? 그러면 섭리 부분에 해당되는 이 면적을 0에 그리고, 다음 선수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도 뭐 면적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면적을 그려서 계속 단면을 계속 그려가면서 면적을 이렇게 도시한 것, 이거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 그림을 CP 커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쵸? CP 커브라고 했고요. 그것이 바로 단면적 곡선입니다. 아시겠죠? 단면적 곡선 혹은 CP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을 알면 뭘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 대비 요 아래 부분의 넓이가 차지하는 비율, 그게 바로 주형계수 CP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도 중 반폭도 상에서 버통 라인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반폭도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위에서 본 도면입니다. 일단 그건 아셔야 되고요. 다음 버통 라인은 무엇인가? 버통 라인이 뭐냐면요. 아까는 이렇게 선박이 있을 때 이렇게 해수면과 평행한 이런 평면으로 이 선박을 잘랐을 때 나오는 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체수선, 워터라인이라고 그랬죠? 워터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버텀라인은 뭐냐면요.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조금 헷갈리나요?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선박을 정확하게 반으로 머리 쪼개듯이 잘라버린 이 평면. 이 평면으로 선박을 잘랐을 때 나오는 라인들을 버텀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가장 중앙에서 자르면 이 라인이 나오겠죠. 이 라인이. 그쵸? 근데 이 평면을 약간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가 이렇게 잘리겠죠. 그쵸?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곡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촘촘히 지금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 라인들이 전부 버텀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버텀 라인은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폭도니까 어디서 본 겁니까? 위에서 내려다 본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버통 라인은 어떻게 보일까요? 버통 라인은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져서 보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한번 보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선체 전체 부위에 대해서 곡선이다. 아니죠. 선체 전체 부위에 대해서 직선이다. 맞습니다. 선수미에서는 직선, 중앙부에서는 곡선이다. 아니에요. 전체 다 곡선으로 보이겠죠? 중앙부에서는 직선, 선수미에서는 곡선.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지름이 10cm인 구가 반만 물에 잠겨 있을 때 이 배의 방향계수는 얼마인가?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방향계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방향계수는 뭐예요? 방향계수는 그림 먼저 그릴게요. 자, 어떤 배가 있을 때 그 배가 물에 잠긴 부분, 그 부분의 부피를 정확하게 감싸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 대비 배가 실제 차지하고 있는 부피의 비율을 방형계수라고 했죠. 자, 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실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부피를 역삼각형으로 나타내면 V분의 역삼각형. 이렇게 하면 방향계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반지름이 R이죠. 이 반지름이 R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직육면체의 부피는 V는 가로가 얼마예요? 2R이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예요? 2R이죠.
높이는 r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 3개를 곱하면 4r 3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구 있죠. 반구.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단 9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압니까? 9의 부피, 아이고, 여기 아니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9의 부피입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어때요? 2분의 1을 곱하면 반구의 부피가 되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배수 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여기에다가 4r 세제곱 넣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에다 넣으면 그러면 값이 계산이 됩니다. r 세제곱은 사실 여기 반지름이 10cm라고 주어져 있는데 안 주어도 r 세제곱은 그냥 서로 약분이 돼버려요. 숫자만 남아서 그 숫자를 계산을 하면 여기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볼게요. 배수량이 아니고 배수량입니다. 배수량 1740톤, 방향계수 0.536, 중앙횡단면계수 0.831, 중앙횡단면적 30제곱미터인 선박의 길이는 약 몇 미터인가? 단 해수의 비중량은 1.025 톤 퍼 미터 세제곱이다. 자, 이거 아까 봤던 문제랑 같은 거예요. 방향계수 12 주어져 있고요. 그쵸? 중앙횡단면계수 cm 주어져 있고요. 중앙횡단면적 am 주어져 있고요. 그쵸? 길이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길이 계산하라고 했어요. 배수량이 주어져 있고 해수의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배수량을 밀도로 나누면 이게 나온다 그랬죠. 그쵸?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그럼 이것만 알면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BT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AM하고 CM 주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T 계산할 수 있어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선박의 길이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짤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